세상을 연결하는 뉴스, 뉴스브리지입니다. 오늘은 더 새롭고 또 흥미로운 시각으로 문화를 들여다봅니다.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융합콘텐츠스쿨 원장이신 정광조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지금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지만 미국에서 픽사의 애니메이터로 근무를 하셨습니다. 네, 픽사를 시작으로 드림웍스, 블루스카이 등의 그 미국 애니메이션 업계에서 약 15년 정도 활동했고요. 그 이후에 한국에 들어와서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융합콘텐츠스쿨 이끌고 있고, 그러면서 문호 스튜디오라는 콘텐츠 개발, 그다음에 애니메이션 제작하는 곳을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미의 세포들 제작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교수님 요즘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세대, 그중에서도 MZ세대입니다. 대학에 계시니까 학생들과 이런 세대 차이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콘텐츠 스쿨이다 보니까 수업 시간에 그 어떤 콘텐츠를 좋아하냐고 종종 묻곤 하는데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콘텐츠 제목들로 답변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전 세대는 몇 가지 좀 대세 콘텐츠들로 이렇게 그 압축되던 것이 있었는데, 그런 점들이 좀 아무래도 달라진 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MZ세대의 변화가 어떤 문화산업의 변화와도 연관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콘텐츠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던 것, 그리고 아무래도 소비 형태가 달라진 것이 가장 크고요. 예를 들자면 예전에는 인쇄된 출판물, 책을 사기 위해서 서점을 찾고, 그다음에 신춘문예, 이상문학상. 맞습니다. 신년이 되면 또 신춘문예죠. 예, 그걸 기다리던 세대였다면 요즘은 웹소설이라는 형태로 언제든지 쉽고 빠르고 편하게 그 소설 등을 접할 수 있고, 그런 심사위원들보다는 대중들의 평가에 좀 더 귀를 기울이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합니다. 대중들의 평가가 더 중요해졌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아무래도 우리 세대, 우리 기성세대와는 다른 모습인데요. 이런 MZ세대의 문화는 이거다, 이런 식의 정의가 가능할까요? 일단 그들을 정의하기 앞서서 이제 그들의 이전 세대이면서도 부모 세대라고 할 수 있는 그 X세대를 이해하면서 그 맥락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X세대는 흥미로운 것이 지금의 어떤 한국 대중문화 산업의 어떤 초석을 마련한 세대고요. 맞습니다. 예, 아마 앵커님도 좋아하셨겠지만 서태지와 저희는 아이들. 서태지 세대죠. 그렇죠. 네. 예. 듀스 이런 음악들을 그냥 듣기만 하던 음악에서 이제 보는 음악으로. 그러니까 뮤직비디오 그쵸.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네. 그런 것들 집중 조명하는 음악 채널을 위시한 케이블 TV 시대를 좀 이끌었고요. 그런 환경 속에서 탄생한 아이돌 그룹, H.O.T, S.E.S, G.O.D 네. 예. 이런 그룹들과 함께 팬덤 문화의 어떤 초석을 좀 마련한 세대가 아닌가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이제 한국 사회가 굉장히 급변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 이전 세대로부터 이런 문화 콘텐츠를 누리는 것에 대해서 꽤 제재를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극장이란 곳이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인식되고 2004년이 되어서야 헌법재판소가 학교 주변에서 극장을 운영하는 것은 그것을 이제 제지하는 것은 아무래도 그 위배된다라고 판결을 하고 학교 앞에 극장이 들어설 수 있다. 그렇죠. 라는 판결이 예, 나오죠. 오락시설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이제 그 문화교육 공간이다라고 지칭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문화 콘텐츠를 굉장히 많이 누리던 시대이면서도 그런 제재를 받고, 그러면서 아무래도 그 당시 문화 키워드가 아무래도 저항이라는 게 됐었고, 저희 서태지 노래에서도 그렇죠. 우리 교육 문화를 비판하는 게 많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사회 저항 정신을 갖고 있는 어떤 아이돌들을 우상시하고 따르는 문화가 있었던 것이죠. 네, 그러면 요즘 세대들은 아무래도 우리 X세대와는 다른데요. 이런 자녀 세대, MZ세대의 문화 양상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아무래도 MZ세대는 X세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억눌렸던 컨텐츠 수요와 소비가 굉장히 폭발했고요. 엄청난 그 컨텐츠 수와 또 그다음에 이 누리는 방식의 어떤 그 형태들이 굉장히 고도화됐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세대는 TV 어떤 가요 프로그램의 순위에 울고 웃는 그런 식의 팬덤 문화는 더 이상 이제 그러지는 않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저희 세대 굉장히 유명했었던 평균 시청률 46%의 모래시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46%는 모래시계죠. 예, 이제는 이제 그런 TV 드라마를 찾기 굉장히 어려워진 거죠. 대신에 장르별로 세세하게 나눠진 팬덤 문화, 그다음에
자신이 구독하는 유튜브 채널의 그런 구독자 수, 조회수에 네.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소통하는 어떤 그 크리에이터나 그런 인플루언서들이랑 같이 이렇게 상호작용하고 참여하는 그런 모습들을 더 많이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른바 이것이 컨텐츠의 개별화, 혹은 네, 개인화라고 할 수 개인화.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또 게다가 이런 그 컨텐츠의 개별화 개인화가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에 더욱 가속화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컨텐츠를 소비하는 공간, 이 집이라는 공간이 약 한 50%대였던 것이 70% 선까지 오르게 되었고요. 아무래도 거리두기라든지 뭐 집에 머물라 이런 지침들이 있었죠. 그렇죠. 네. 예. 그러면서 이제 극장이라는 곳이 약 뭐 11.7% 정도 되던 사용률이 있었는데 3.6%까지 뚝 떨어지게 된 거죠. 네. 네. 미디어 기기 이용에도 좀 변화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미디어 기기는 코로나 발생 이전부터 스마트폰, 그다음에 PC, TV 같은 것이 뭐 하루 이용량 뭐 2~3시간으로 수위를 차지했었고 그런 데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만 새롭게 이제 대두된 것이 이제 게임 콘솔, 쉽게 말해서 게임기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안 나가고도 집에서 혼자 할 수 있는 것들이죠. 네. 네. 그것을 사용하는 그 비율이 약 98.7% 정도, 그 2배에 이르게끔 성장했고요. 그동안 주춤했었던 VR 기기 사용량도 약 40% 정도 늘어나게 된 것이죠. 네. 네. 특히나 이제 가상 세계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MZ 세대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개별화되고 개인화된 것이 있는데 유독 그 MZ 세대가 그 가상 공간에서 유대감을 꼭 찾는데요. 그래서 아마 지금 세간의 화제인 메타버스가 네, 이제 각광을 맞습니다. 받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 있다고 봅니다. 밖에서 만나지 않아도 개별적으로 집에서 만날 수 있다. 교수님, 네. 이런 변화가 정말 빠르고 큰 것 같은데요. 네. 우리 MZ 세대의 문화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말씀드린 대로 그 단순히 MZ 세대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X 세대로부터 이렇게 변화됐던 그 맥락을 잘 이해하고 그다음에 유대감을 좀 찾는다면 그러면은 이해하는 데 조금 더 쉬울 것 같고요. 그리고 물론 이 세대라는 코호트가 갖고 있는 공통적인 성질, 그다음에 이런 전체를 아우르는 보편성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보편성이 바로 개인화, 그다음에 개별화라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보편성이라는 프레임으로 바라보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너희들은 이렇구나라고 바라보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너는 이렇구나라고 개인을 바라보는 관점을 지닌다면 MZ 세대 문화를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너는 그렇구나 하면서 이해하고 존중하는 게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